안녕하세요. 평안투입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링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 고점을 향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뚫지를 못하고 당시에도 이제 이평선에 이격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원하게 뚫고 가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눌림목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발생을 한다면 5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선으로 지지가 될 수가 있고, 조금 조정이 길어진다면 200일선으로의 조정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갈 가능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에 대해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산의 가격은 성장과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과 유동성 모두 결국은 부가가치의 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세 개가 경제의 3주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단연 최고고요. 그 중에서도 나스닥, 현재 이 차트에 들어있는 이 많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가장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6개월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구간에 한꺼번에 부가가치를 40%까지를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여기가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면 이 부가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소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시장평가는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게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기준을 가운데 두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심리 요소를 최소화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평균인 이평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51선이라는 건 우리가 근무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가 되는데,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나오기 얼마 전쯤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흐름은 결국은 분기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51선이 계속해서 하향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낼 때마다 계속 떨어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일선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근무 기간으로 거의 10개월에서 11개월가량, 결국은 1년 정도의 사이클로 볼 수 있고, 1년 정도면은 설비 투자를 하고 회수되는 구간만큼은 아니지만 나스닥 기업들의 제품 개발 속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품 한 사이클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나스닥 차트에 200일선이 이렇게 다시 그 고개를 틀었단 말은 향후에도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23년 7월에서 10월경에 겪었던 이런 조정 구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난번에도 이평선과의 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평선에서 주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귀되어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와 AI 생산성을 본다면 추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은 여기서 저희가 보통 이격이라고 하죠. 이평선에서 계속 시세를 맞추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게 될 때, 길게 올라가게 될 예, 제가 요때 유튜브 때 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는 빅테크 기업에 이어서 차세대 AI 기업이라 평가되는 여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구간이라서 넘버스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이게 AI로 인한 네트워크 장비 수혜 회사로 고성능 클라우드의 제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쭉 이렇게 올랐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요. 떨어지는 폭이 6에서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5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이제 넘버스가 계속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독이라는 회사도 많이 아실 텐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도 이때 AI 기대감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50일선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안 나오거나 기대감만 있었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AI의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는 온-디바이스 AI에 욕심을 내고 있고 오픈 AI는 자체 칩 생산을 위해서 9천조 원의 조달을 원한다고 하고 있고 애플도 AI에 뛰어든다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 오픈 AI에서 텍스트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AI 툴인 소라를 발표했습니다. 그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AI의 생산성 향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스피드가 상상을 초월을 하고 있고요. 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기고 여기서는 가장 이 수혜를 받기에 확실한 기업인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이 정도면 조정을 받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좀처럼 조정을 안 받습니다. 뭔가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서 그 AI 기술을 활용을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도 또 계속 쫓아오고 하니까 크게 밀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차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요 시점이었죠. 몇 가지 뉴스로 인해서 6%대의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80에서 200 정도의 요 구간에서는 테슬라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오버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24년도 실적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요 정도 선은 매수하기에 괜찮은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갭을 메꾸는 모습입니다. 갭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일반적으로 시가와 함께 크게 떨어지는 거를 갭이라고 하는데 요 당시에는 갭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래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뚫을 때도 그렇고 밀릴 때도 그렇고 갭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갭에 대해서는 메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도 이미 50일선이 하향을 하고 있고요. 200일선도 이렇게 저항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단박에 팍 뚫고 올라가려면 뭔가 실적이나 FSD나 이렇게 강한 뉴스가 동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V12 버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라서 어느 순간에 배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FSD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다른 레거시 업체와 이제 MOU를 맺는다는 소식이 있으면 아주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는 유동성을 체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Financial Condition Index인데요. 보통 금융 상태 지수라고 그러고요. 지금 보시면은 21년 말에 긴축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금융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여기 지금 패드가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QT와 그리고 패드의 금리 인상으로 계속 마이너스권을 맴돌았었죠. 그러다가 3년부터 차츰차츰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금융 상태 지수는 연준의 금리,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주가 지수, 변동성 지수, 환율 등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고점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구성 항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에서 워낙에 경제가 원활하고 AI에서 비롯되는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지수의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요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다 이제 중첩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유동성을 빡빡하게 가져가고 있나에 대한 포워드 센트럴뱅크 펄리시 레이트입니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연준은 이렇게 보면은
restrictive policy고 이쪽이 이제 easy policy인데 계속해서 지금 빡빡하게 유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태인 게 다행인 게 여기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5월이냐 6월이냐 지금 계속 금리 인하설이 돌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올 일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도 나스닥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조정을 거쳐서 이평선에 맞닿게 되면은 이런 유동성 지표와 함께해서 다시 상승 쪽으로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런 상태들을 보면은 결국은 23년도 초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두가 공포에 떨었을 이 시기가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타이밍이죠.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분기 이상 단위에서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평안투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